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사팀입니다. 자, 12월 한 주 무난히 잘 지내간 것 같고요. 저희 유리원님들과 구독자분들 수익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이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만족스러운 수익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렸고 무료 방송에 추천드렸던 뉴로피토 상당히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큰 수익을 드셨고요. ABL바이오도 한 20% 넘게 수익 좀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로핏도 뭐 최고가 대비하면 한 30% 나왔는데 최소 못해도 한 20% 넘게 수익이 나온 걸로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자라게 뭐 캠트로스나 그 밖에 단기 소형 종목들도 짭짤하게 수익 좀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일 에너토크도 저희 한 20멤버한테 수익권 내십니다. 수익 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큰 손실 없이 물리지 않고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게 홈페이지나 이거를 아직 꾸미지 않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탑딥이나 엑소원이나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공식적으로 제 채널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탑팁이나 엑소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010-711-6-2781로 저한테 이제 문자나 체험을 보내주시면 이제 유료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리딩한 지 한 24년 차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얘기해드리면 협회에 등록된 전문가고요. 업체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놔서 그렇지 건강을 신고된 업체입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좀 서울 지방이 아니다 보니 경상도 지방이거든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신고한 제일 첫 번째 업체예요. 제가 그냥 그만큼 오래된 업체거든요. 업체고 뭐 그 다음에 그 금융감독에 다 등록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건 아무래도 회사와의 어떤 이런 이제 커뮤니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거고요. 뭐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번 주 일단 오늘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부분들, 특히 중요한 섹터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추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메타가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넷플릭스가 결국에는 위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좀 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인 걸 제외하고는 뭐 특별히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 미국 선물도 미국 시장도 뭐 나스닥 시장이나 다우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좀 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9월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 심리가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일부는 이제 관망세가 좀 짙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뭐 거의 강보합권 혼재세로 마감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FOMC 금리 인하가 뭐 인하가 되냐, 금리가 동결이 되냐 이 문제로 조금 좀 누그러졌고요. 더군다나 지금 AI 버블에 관련된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12월 10일, 11일이죠. 11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보면 11일 오후 새벽 4시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를 한 7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죠. 저번 주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유럽서 독일이죠. 키트노다 SC 가처분 이제 뭐 이제 소송이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그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기술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 좀 더 넓게 나아간다면 비만 치료제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뭐 실망 매물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흔들기 물량도 있고,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물량을 털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때문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많이 떨어졌던 마이너스 0.5 정도 떨어졌지만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에 급등했던 일부 로봇주들까지도 자기 실험이 좀 나오면서 일단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하락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알토젠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기술 이전에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가 이게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의 공매도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조금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데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큰 하락폭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 좀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덕분에 이제 ABL 바이오가 좀 떨어졌는데 우리가 ABL 바이오를 17만 초반에 좀 잡아줬었죠. ABL 바이오를 17만 초반에 잡아줬는데 동종목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20평 건절 라인을 보시면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보자했던 자리가 17만대 초반이죠. 17만 2천원, 3천원대인데 일단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차례 한번 공격적으로 사고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특히나 다음 주 10일 정도면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죠. 155조 정도 규모의 지금 코스닥 안전 정책 펀드를 좀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신흥 강자로 볼 수 있는 로봇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일단 시총이 높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고 지정이 풀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추가적 급등 기술하고 보이다가 알테오젠의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고가에서 초기 매수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물량을 좀 털어내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112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지분 추가적인 어떤 공시나 재료나 그 밖에 특허 뉴스나 조그만 뉴스가 나와도 크게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차례 한번 지켜보시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단가를 한 17만원대 후반 정도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한 22평 이탈 되면 손절가 설정해서 보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16만 2천원 이탈 되면 손절가 설정을 하시고 평균 단가를 한 17만 5천원에서 17만 8천원 정도 좀 잡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2분할로 매수가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ABL바이오 같은 것도 보시면 이미 지금 금요일 날에 우리가 또 21만원 또 팔았거든요. 21만원, 19만원, 20만 8천원에서 이상해서 한 번에 좀 팔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8시.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이제 22만원 고점을 찍은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최소 수익률입니다. 18.8% 최저 수익률이고 22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23%, 4%까지 올라가죠. 그쵸? 그 최고가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이슈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 알테오젠 때문에.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뉴스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도 보면 AI 전력 공급 기대감에 원전주 급등했는데 이게 지금 그 메타죠. 그 메타의 수장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젠슨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전력 공급에 AI 필요한 조건이다. 이게 지금 미국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젠슨환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모든 CEO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전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제가 목요일 날에 꼭 하나 원전 종목은 잡아가시는데 원전은 세 가지만 보셔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어느 쪽에 집중하시라 현대건설을 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그게 언제냐면 2025년 12월 5일 2시 지금 시간이 좀 잘려서 그런데 이 시간이 있네요. 2시 18분입니다. 또 들더라고요. 원전 딱 3개만 보면 된다 했어요. 어제 급등했던 애들 중에.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뭐라죠? 그 다음에 6만 8천 현정기술 이래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추천하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대건설을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천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원전을 추천했습니다. 원전을. 그렇죠. 원전을 추천하지 않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원전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꼭 보셔야 되는 애들로 원전을 버리거든요. 물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개인적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전문가인지 잘 추천드렸죠. 6만 8천원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라. 원전을 또 추천 또 드렸잖아요. 저희도 했냐?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죠. 원전도 추천해서 10% 수익 중입니다. 근데 제가 좀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전도 큰 수익인데 원전은 한 8만원만 현대건설은 7만 5천원이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8만원만 넣으면 제가 볼 때는 10만원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도 다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도 결국에는 로봇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저번 주에 로봇 섹터들도 보시면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가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증시였습니다. 특히나 SBG, SBB테크, 현대무비스, 그죠? HL만도,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소형주로 말씀드린 우린 PTS,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천드렸던 LS 티라유텍, 이런 것들도 제가 목요일쯤에 제가 이런 애들도 이제 그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드려서 이것도 7.1% 수익인데 최소 수익입니다. 뭐 6천 몇백 원을 샀는데 7,7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10% 넘게 수익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 수익입니다. 이게 또 최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도 바꿀 거예요. 광고 멘트로 너무 이게 짜게 잡아놓으니까 저는 좀 짜게 잡아놓는데 딴 데는 거의 최고가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잠깐 볼 때는 요거는 최고가 기준으로 7.8%밖에 수익이 안 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꼭 저는 내년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수익률과 최고 수익률은 같이 적어 놓겠습니다. 최소 수익률보다 최고 수익률을 적어 놓겠죠. 일단 이것도 좀 바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급이 좀 돌았던 거는 역시나 현대차 관련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차 종목들이 금요일날 11% 가까이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속이 상해요. 거의 뭐 기관들의 몰빵식, 나중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몰빵식.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금요일날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싹 다 나눠졌죠. 거의 지금 보면 정제전자업종 몰빵, 그 다음에 운송장비업종 몰빵. 이 정제전자업종과 운송장비업종은 현대차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거래소 시장 쪽으로 많이 몰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많이 몰린 케이스 되죠. 현대차. 거의 미친 사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거의 미친 듯이 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시도 현대차 신고가 터치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조금 특이하게 새로선 종목들이 몇 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소형 건설주애들이 수익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 건설주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콕 집어서 보면 정말 많거든요. 소형 건설주애들이.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재명과 관련됐던 정치인맥주로 관련됐던 그 건설주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상지건설이 거의 3상까지 가버렸고, 일성건설 비롯해서 동신건설까지, 신혼종합기업과 난강토건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왔던 종목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형 건설주 하면 자주 보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삼부토건 있었으면 또 삼부토건 갔겠죠. 근데 삼부토건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못 갈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좀 나왔고, 더군다나 저번 주에 보면 좋은 종목 많이 드립니다. 자, 보시면 12월 3일이죠. 3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들 보면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 정도로 두 종목 정도 드렸는데 뭐 드렸어요? 캠토로스 뉴로핏 드렸죠. 캠토로스 뉴로핏 드렸는데 이게 화요일 날 추천 종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추천 드렸던 애들이었는데 결국은 됐습니다. 뉴로핏도 단기로 수익 먹고 5천 몇 배에 들어가서 한 7, 8% 먹고 뉴로핏도 이미 추천 드려서 전고점 간다고 얘기했죠. 전고점 32,000원까지 갑니다. 전고점.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26,500원에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갔었죠. 큰 수익을 드셨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날이죠. 이날도 보면 신라젠도 괜찮아요. 신라젠도 괜찮긴 한데 이것도 이제 신라젠도 그러면 이게 추천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전날에 신라젠도 사라고 말씀 추천드렸었죠. 010-7116-2785 신라젠 캠토로스도 또 추천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라젠과 캠토로스는 이제 과일 예고 부품으로 해서 정리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해서 40천, 4천까지 올랐던 그입니다. 그럼 종목을 많이 드리느냐?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 보셨잖아요. 종목 많이 안 줍니다. 3개밖에 안 줘요. 2-3개밖에 안 줍니다. 다 같이 사야 되고, 다 같이 드셔야 되고, 조금 괜찮으면 단타 쳐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인 종목들의 수급보다는 방금 보셨지만, 현대건설, 현대차, 이런 애들 쪽에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 관리 차원의 주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두 종목을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초이스를 잘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다음 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략은 이렇습니다. 크게 전략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SK하이닉스 이제 55만원 안착 여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죠? 전후가 지금 건전한 조정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10만 5천원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11만원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만 5천원 전후로 이제 조금 이제 10만원대를 강한 지지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요?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다 팔아가지고 SK하이닉스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때 한 몇 년 전에 보시면 SK하이닉스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삼성전자 9만 몇천 원 탔잖아요. 거기에서 징근징근한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싫어. 뭐 물론 두 개 있으면 수익 축하드리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기관들이 조금 더 가치 성장이 높은 그 다음에 실적이 더 높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좀 많이 질리다 보니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계속 공략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IT 종목은 역시나 거래소 시장의 종목은 외국인들이 작업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용 상승에 따른 모습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신용이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갑자기 신용이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 26조 4천억 돼 있는데 한 번에 지금 4,500이 들어요.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늘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주일 만에 4천 몇백씩 늘고 5천씩 늘면 한 달이면 2조 원 늘어요. 진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최대 맥시멈을 1조 정도를 보면 되거든요. 1조면 이제 하루에 500억씩 늘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늘면 주가 확 떨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역시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거의 다 와갑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12월 10일 날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국민안전펀드 정책 자체가 구성이 되는데 한 150조 정도 규모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좋으려고 하면 시총이 높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로봇도 지금 상당히 과열기가 끼어다 보니까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종목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로보티즈 같은 것도 뭐 30만 원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11% 갔다가 종가를 저가를 6% 떨어뜨려 놓고 종가를 마이너스 1% 만들어냈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과열기가 좀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또 신규 상장 종목들 쪽 돈에 몰려갔습니다. MD바이오 같은 애들은 좀 솔직히 11,000원짜리가 상승돼서 지금 57,000원 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가 조작이 천일고속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 신규 상장 종목은. 청일고속 같은 애는 호재가 뉴스 나서 거래가 없다 보니 계속 올라갔는데 이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진 안 하죠. 근데 AMD바이오 같은 애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람들 막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신규 상장 종목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연말 정도의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말, 연초 이렇게. 근데 이제 배당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대형주. 여기서 말하는 AI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명이 됐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다. 즉 AI 관련된 종목들, 즉 반도체나 원전이나 전력 설비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관련된 대형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잡으셔서 신용이 풀로 찰 때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추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뭐 그 다음에 그 댓글 제가 죄송합니다. 이 댓글도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댓글 보거든요. 댓글을 보는데 종목 상담보다는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혹시나 공략하신 분 계시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공략했던 종목들은 뭐 우리가 AS 정도는 뭐 각자 보시는 거지만 할 수 있으니까 댓글로 뭐 좋아요, 구독, 알림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010-7116-278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이 났죠, 그죠? 현대건설, 저는 공략했잖아요, 현대건설. 다 하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보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코칩, 그러면 메인 종목이죠. 코칩도 이제 최소 수익률이고요. 다음부터는 최대 수익률 적어놔야 되겠다. 에너테크도 16분대 최소 수익률이고요. 최소 수익률입니다. 다 이렇게 수익 좀 드시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내일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 드리느냐? ABL바이오 드리겠습니다. ABL바이오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테오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코스닥 시장에 시총이 높고 둘 다 공동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분봉 매매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분봉을 보고 이제 60분봉 정도를 지지 여부 보이고 있고 뭐 30분봉 정도를 지지 여부 보이고 있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지지선입니다. 이건 맞긴 한데요. 그런데 뭐 60분봉에 관련해서 뭐 120원 이상 관리되고 있으니 요 자리가 타점이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세하게 보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일봉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종목은 우리가 봤을 때 17만 몇천에 샀지만
17만 몇천 원 정도의 주식을 보기 전에 이 종목은 18만원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죠. 고가를 보고 있으면. 그럼 이 종목은 이제 18만원 전후가 1차적인 타점이 되고요. 공격적으로 사실 거면은 이제 이게 금요일 날에 보시면 알테오젠 때문에 주가가 이제 주변주 종목으로 빠졌는데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단지 이제 그 시총이 좀 높고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알테오젠 투매가 나오다 보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세력들을 흔들어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모여서 매도가 매물을 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잡아오셔도 되고요.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호재 공시 뉴스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셔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1차 매수관으로는 17만 3천원, 17만 5천원 잡아놨는데 월요일날 한 18만 8천원에서 19만원 정도, 19만 1천원, 2천원 잡으시는데요. 두 번 나눠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몰라 손절가도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못 드신 건 아니다, 그죠? 수익 드셨기 때문에 한 차례 한 번 더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코스닥 활성 정책도 있고요. 또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내부적인 호재, 예를 들어서 111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한다든가, 아니면 기술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입금이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국내에 귀국을 한다든가, 아무튼 뭐 별다른 뉴스 아닌 거 가지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어서 한번 이런 애들은 22평 기준 설정해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칩셋 미디어 드릴 건데, 이 칩셋 미디어도 우리가 그게 금요일에 공시가 나왔었죠. 구글 TPO 관련해서 납품한다는 소식을 좀 들어오긴 했는데, 전형적으로 동종목도 온디바이스 AI, 삼성전자 좀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HBM 관련 종목도 됩니다. 동종목도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 지분 연관되어 있으니까 같이 묶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구글 TPU 공급망 소식 속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의 내용이 오버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 보면 기사 쓰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기사 보면 조금 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검증을 하고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회사 나중에 보면 장중에 뭐 이슈 뉴스 나와서 이게 지금 해명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정정, 칩셋 뉴스, 구글, 뭐 M 데이터 토지하는데 정정 뉴스 나왔어. 정정 뉴스. 이런 거 나오면 뭐합니까? 이제 이런 뉴스 보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져버리는데, 이런 뉴스는 이제 나오면 뭐하냔 말이지. 결국 정정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고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사실적 뉴스가 아니다 보니 이제 밑으로 손절 본 거고, 그렇죠. 정정 기사 낸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냈다면 그만이긴 하지만, 굳게 이제 늦게 산 사람들은 이제 요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도 저런 내용도 주식시장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잘하려고 하시면, 이런 거 안 당하시려고 하면 결국 투자하시는 분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옳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자, 동종목도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그게 구글 TPO 관련해서 이제 칩셋 미디어가 이제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TPO 물량이 아니고, 이게 물량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칩 관련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오버 뉴스가 좀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금요일 날에 미수치고 신용치고 추격하고 상타 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던진 물량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 물량으로 좀 시간에 좀 종목들이 빠진 거거든요. 이게 정규 시장에서는 플러스 한 21% 이래 끝났는데, 이제 막장에서는 끝나고 나서 넥스 시장까지 포함하면 한 15%, 한 6%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에 한 차례 더 밀어주게 된다면 아침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상황은 뭐죠? 그죠? 구글에다가, 그죠? TPO를 이제 그게 납품한다는 소식이 아니고, 그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메모리칩 관련했던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겠죠. 일단 뭐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종목들도 꽤 많이 들어오긴 했죠. 뭐 세력성 소형주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씩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 단타도 많이 보이긴 하나,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상지건설 이런 애들 뭐 공격적으로 막 들어갔고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량소량 접근해보고 조금이라도 기관이 좀 개입된 실적이 좋은 AR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12월 달까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추천 종목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드리고요. 자, 저번 주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ABL바이 수익 축하드리고 뉴로피터 수익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현대건설도 수익 축하드리고 뭐 아무튼 저번 주에는 꽤 많은 수익이 좀 올라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 시간이 오후 이제 2025년 12월 6일 1시 35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가입 원하시는 분이나 체험 원하시는 분들은 010-7116-278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